멀지 않은 과거, 두 명의 천재는 연구에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인간 같은 AI를 만들어 보기로 했고, 끝없는 시도 끝에 소녀의 모습을 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소녀에겐 부성애를 자극하는 명랑함과 귀여움이 있었기에 두 천재는 소녀로 하여금 병든 마음을 치유받았고, 셋의 화목한 미래는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반딧불이를 묻어준 날, 귀신 반딧불이는 소녀의 마음에 감복하여 선물을 주겠다고 했고, 그녀에게 정체불명의 에그를 선물했습니다. 愛ちゃん、先生いらしてるのよ。お母さん、無理に呼ばなくても大丈夫ですから。今週のプリントを持ってきただけですので。 에그를 얻은 신비한 소녀 오토아이. 현재 등교 거부 중인 아이는 오드아이란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 나가세 코이토 덕분에 겨우겨우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우들은 왕따의 친구 또한 가만히 두지 않았고 아이에 이어 코이토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코이토는 이에 굴하지 않고 왕따의 증거를 찾기 위해 아이에게 몰래 촬영을 부탁했지만, 아이는 겁이 나 촬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怖かったんだよね。ごめんね。ごめんなさい。大丈夫。頑張ってくれたってわかるから。 끝없이 자신을 비관했지만 언제나 아이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코이토. 하지만 어느 날 코이토는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졌고, 코이토가 죽은 그날 이후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行ってきます。 아이의 유일한 취미는 엄마 몰래 나가는 밤 산책. 문을 나서자 어째서인지 그토록 혐오했던 학교가 펼쳐졌고, 아이는 이 숨막히는 곳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エッグを割れ。エッグを割るんだ。エッグ。ワンダーエッグさ。 의문의 목소리를 따라 에그를 깬 아이. 에그가 깨지자 그 안에서 정체불명의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아이와 소녀를 쫓아오는 이영의 생명체들. 소녀는 이것을 본체만체라고 불렀습니다. あなたにとっては夢だけど、私にとってはこれが現実。チャイムが鳴るまでとにかく逃げ続けるの。 사이적 쿠루미란 소녀의 말에 의하면 이곳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로, 쿠루미는 종이 울릴 때까지 본체만체에게서 도망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오직 쿠루미뿐. 눈과 심장만 당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금방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本当だ。私は襲われない。 쿠루미와 멀어진 아이는 옥상에 있는 동상을 발견했는데, 동상의 정체는 유일한 친구였던 코이토. 자신 때문에 코이토를 잃었다고 생각한 아이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もう見て見ぬふりはしない。 아이의 의지와 함께 쿠루미가 쓰던 볼펜은 거대한 메이스로 변했고, 쿠루미를 쫓는 이영의 생명체를 한 방에 해치웠습니다. 私のこと忘れないでね。残念。助かるのはお前だけ。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쿠루미를 구하자 코이토의 동상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반딧불이의 말에 의하면 에그를 깨고 소녀들을 구하다 보면 언젠간 코이토를 되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はじめまして。僕は赤。君から見て左側にいるのが裏赤。 코이토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뿜어냈습니다. 今日は晴れてよかったよね。私、オートアイ。 에그 뽑기가 있는 정원에서 우연히 만난 네이루란 소녀. 소심한 기질은 어디 갔는지 아이는 네이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연하게도 네이루는 아이에게 차거고 하루라도 빨리 동생을 되돌려야 한다며 에그를 잔뜩 가져갔습니다. よーし。ごめん、話は後。 현실 친구 만들기도 좋지만 아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코이토를 되살리기 위함. 쿠루미 때처럼 멋지게 소녀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번 소녀는 이상하게도 괴물에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サボってんな。練習しろ鈴原。返事。 에그 속의 소녀는 모두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자살을 선택한 소녀. 그리고 그들을 쫓는 괴물이 자살의 원인. 이 괴물을 물리쳐야 소녀를 구하고
코이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だからダメなんだよお前は。生理で体型変わるなんて身体素舐めてんのかほら。 자살의 원인인 만큼 소녀가 받은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연약한 소녀는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거기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悪いけどただのパワハラですから。 이곳이 어떤 세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는 소녀들의 구원이 늦었고 소녀들을 구원할수록 아이는 코이토에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에그를 남용하다 병원 신세를 진 네이로. 상처가 빨리 회복되긴 하지만 치명상을 입는다면 현실에서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기에 아이는 네이로가 걱정돼 그녀의 병원까지 찾아가고 수없는 애정 공세 끝에 드디어 그녀와 친구가 됐습니다. それよりさ、私お財布忘れちゃったの。悪いけど貸してもらえないかな。 자신과 마찬가지로 에그 세계에서 싸우는 소녀들을 만난 아이. 이들의 목적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되살리는 것. 자연스레 정원에 모인 이들은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私お財布忘れちゃったの。よかったら。よくない。 무지갑한 소녀 카와 에리카. 아이돌 출신의 부침성 좋고 밝은 친구로 그녀가 구하려는 소녀는 치엠이란 자신의 팬이라고 합니다. 리카가 지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에미는 리카에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부잣집 딸인 줄 알았지만 치에미는 절도까지 저지르며 리카에게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리카는 그녀의 집착을 막기 위해 뚱뚱한 애는 창피하다고 말했고 치에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다 결국 자살해버렸습니다. 見て見て、首すっごい綺麗じゃない？ 이 소년 같은 소녀는 사와키 모모에. 아이의 집에 종종 찾아오는 사와키 슈이치로 선생의 사촌이며 남자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콤플렉스인 소녀. 그녀는 친구인 하루카를 살리기 위해 싸움을 택했는데 하루카는 친구 중 유일하게 모모에를 여자아이로 대해줬지만 그녀가 모모에게 품은 감정은 우정이 아닌 사랑이었고 모모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妹は私を刺した。え？そして逃げて橋から飛び降りた。そんな。 어처구니 없게 죽은 네이루의 쌍둥이 여동생 아이루. 네이루는 동생이 남긴 상처 때문에 밤마다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았는데 에그 세계에 온 이후부터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저 편히 잠들기 위해 싸움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青沼ネイルです。まあ、ご丁寧に。ママさんこんにちは。あら、こんにちは。あらあら。 무너지지 않게 서로를 지탱해주기로 한 소녀들. 아이와 친구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에그 세계에 뛰어들어 소녀들을 구원했습니다. 싸움이 계속될수록 본체만체와 괴물들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정원의 관리인이자 소녀들을 에그 세계로 인도한 아카와 우라카는 소녀들에게 지원군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ペンダント？これはポマンダーだね。おい。で、どうやって使うの？ 이 펜던트에서 나온 동물은 전문 안티킬러로 안티를 먹는 식성을 가진 든든한 지원군이자 주인을 엄마로 생각하는 귀여운 애완동물. 아카와 오라카가 만든 걸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당연히 소녀들도 이에 관심 없었습니다. オートさんこんばんは。 우연히 집에 방문한 선생님과 마주친 아이. 용기를 내 같이 밥을 먹게 됐지만 엄마에게 듣게 된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ママたち、お付き合いしようかと思うんだけど。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자주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 기어이 엄마와 썸을 타버린 사와키 선생. 일찍 이혼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과 코이토의 자살이 연관됐을 수도 있었기에 아이는 섣불리 축하한단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どうしたんだろう。わからない。何かあったのかも。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진 아이는 친구들에게 사와키 선생님과의 첫 만남을 얘기해줬습니다. コンプレックスを持つ必要はないよ。とても魅力的な瞳だからね。はい。 사와키 선생님은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아이를 유독 챙겨줬는데 그는 그림으로 돈을 버는 게 꿈이라며 화가가 된다면 전시회에 아이의 그림을 전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걱정한 건지 질투한 건지
코이토는 아이 대신 자신이 모델이 되겠다고 했고 아이는 자신의 자리를 코이토에게 양보했지만 둘 사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愛も先生が好き単純な理論が最良である 네이루의 말을 듣자 그제야 자신의 감정을 확실히 깨달은 아이. 아이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변화를 사와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いじめとかあったんでしょそれが不思議なんだけど大丈夫だったの休んでたせいかな腫れ物扱いって感じ 친구들 덕에 자신감을 얻은 아이는 더 이상 따돌림에 시달리지 않았고 코이토의 사건이 해결되면 자신의 마음을 사와키에게 전해줄 생각이었습니다. あの明かりの中の一番小さい光が多分うちの店。 이젠 아이가 친구들을 도와줄 차례. 리카는 아이와 같은 한부모 가정으로 엄마는 도시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싶다는 리카의 말에 엄마는 중학생이 되면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술에 잔뜩 취해 5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중 한 명이 리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리카는 이런 엄마를 당연히 좋아할 리 없었고 발산하지 못한 감정과 스트레스는 자해로 이어졌습니다. すべてを私に委ねなさい。さすれば救われる。何言ってんだこの親父 그런 리카 앞에 나타난 사이비 교주. 신도들의 자살을 종용하는 희대의 사이코였지만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갈 정도로 리카의 마음은 병들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パパ。 전부 포기하려고 했지만 파트너의 모습에 정신을 차린 리카. 이대로 떠나버린다면 자신의 엄마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시금 각오를 다진 리카는 파트너와 함께 괴물을 처리했습니다. 自分を傷つけてでも私は生きてやる。平熱だ脈も正常それじゃまさか会社が倒産したのかしてない 웬일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네이루. 네이루는 딱 봐도 부잣집 딸이었기에 모두들 네이루의 집에 가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이루의 정체는 소녀들의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まさか会社に住んでるなんて社会科見学の気分だよ。ネイルって一体何者 네이루는 천재들만 모인다는 플라티의 멤버로 우수한 유전자를 인공수정해 태어난 소녀. 천재적인 두뇌로 어린 나이에 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에그 세계를 영상화까지 한 희대의 천재입니다. 友達を紹介するわみんなにも会ってほしい友達 식물인간이 된 아와노 코토부키. 같은 인공수정 생명체로 네이루의 유일한 친구였던 인물. 생명공학에 심취한 그녀는 죽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실험체로 죽음에 근접하는 실험을 했고 어느 날 실험이 실패해 깨어나지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 久しぶりだねネイル寿 네이루는 코토부키가 깨어날 거라고 믿었지만 코토부키를 에그 세계에서 만나게 됐고 시종일관 차가웠던 네이루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あなたは人と縁を持てたそれはとても素敵なこと大事にしなきゃあなたがそこにいない 괴물을 죽이고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자 코토부키는 현실의 자신을 부탁한다고 했고 코토부키와 마지막 재회를 한 네이루는 아이와 함께 용기를 내 생명 유지 장치를 껐습니다. 少女たちの自殺本当の理由を言ったら彼女たちは誰も戦わない。もともとの原因は俺たち二人にあると知ったらな。 에그 세계에서 싸워가면서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한 소녀들. 모모에는 비록 에그 세계이긴 하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정해주는 멋진 소년을 만나고 숱한 싸움 끝에 모모에가 첫 번째로 친구를 되돌려받았습니다. いっけないんだ。先生に言ってやろう。おめでとう。ミッションコンプリートだよ。あの子は生き返った。 하루카를 되살리자 갑자기 나타난 이 영역 괴물. 그것은 순식간에 모모의 파트너를 썰어버렸고 파트너의 고기를 먹는 대가로 모모에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リカちゃん 목표를 달성한 소녀들에게 차례차례 찾아오는 의문의 적. 리카 또한 순식간에 파트너를 잃었고 강력한 적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お前食べていいよ。ドットちゃん、お肉嫌いだから。 미지의 적이 등장하면서 소녀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우라카는 마침내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俺たちがこんな姿になる前、
俺たちは一人の少女を作った。 아카와 우라카가 만든 프릴이란 소녀. 둘은 프릴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녀와 함께 있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카는 결혼하고 아내는 아카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카가 자신에게 소홀해지자 프릴의 질투심은 아내를 향했습니다. 프릴의 기행으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만 아이의 목숨만큼은 겨우 건질 수 있었고 분노한 아카는 자신이 만든 불량품을 지하창고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そんな赤と俺を救ったのはひまり。 남아있던 히마리 덕에 시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아카와 우라카.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돌연 자살해버렸습니다. お前か。お前がひまりを。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프릴이 범인이라고 생각한 우라카. 우라카는 그날 프릴을 완전히 처분했지만 그녀의 영향은 세계에 남게 되는지 갑작스러운 자살을 선택하는 소녀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だからワンダーエッグを作り、奴らの試みに介入できるようにした。 이것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며 아카와 우라카가 원한 건 어딘가 살아있을 프릴과 싸울 에로스의 전사. 하지만 프릴의 수아와 만난 소녀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どうしたのオトさん。先生、学校辞めるって本当ですか？ 코이토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 수상한 덕에 드디어 원했던 화가의 길을 가겠다는 사와키. 그는 아이가 자신의 전시회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私、でも違う。 사와키의 그림은 코이토가 아닌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한 아이. 엄마의 모습을 빼닮은 그림을 보고 엄마를 향한 선생님의 마음을 확인했고 마음을 정리한 아이는 마침내 코이토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彼女は前の学校で男性教師と問題になったんだ。 코이토는 사와키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었고 사와키를 차지하기 위해 사와키가 감싸는 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코이토가 죽은 그날도 그녀는 사와키에게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고 자살 협박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あなたは私。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도 에그를 깬 아이. 놀랍게도 에그 안에서 나온 건 아이 자신이었는데 아카의 말에 따르면 평행세계에서 자살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私は友達の恋人ちゃんを救うために戦ってるの。友達。 친구 하나 없이 쓸쓸하게 죽은 평행세계 아이. 그녀의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사와키 선생이었습니다. 沢木先生。 아이를 죽음으로 몬 평행세계의 사와키. 그는 아이에게 코이토의 환상을 보여주고 소녀일 때 죽는 것이 순수한 마음과 순결한 몸을 간직할 수 있다며 소녀의 아름다움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젠 어떤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아이. 아이에겐 자신을 응원해준 친구들과 히키코모리가 된 딸을 쭉 응원한 소중한 엄마, 그리고 되찾아야 할 코이토가 있었습니다. 사와키를 처리하자 드디어 코이토가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도 이영의 괴물이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괴물은 과거 프릴이 만든 인조인간. 아이를 죽일 기세로 덤벼들었지만 아이를 보고 용기를 낸 평행세계 아이가 아이를 감싸줬고 아이는 자신의 도움으로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ごめんね。 소중한 사람을 되찾은 상황에서 소녀들이 에그 세계에 갈 이유는 사라졌고 프릴의 하수인은 에그 세계에만 존재하기에 소녀들에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私。大戸さんだよね。慣れ慣れしくない？友達でもないのに。 아이와 있었던 일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코이토. 이는 모모의 하루카도
리카의 치에미도 마찬가지였는데 에그 세계의 정체는 소중한 사람을 되살리는 것이 아닌 평행 세계의 존재를 이쪽 세계로 데려오는 것. 결국 소녀들에게 남은 건 소중한 사람을 되찾은 기쁨이 아닌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냈단 안도감뿐이었습니다. 万年を殺した奴のこと忘れるもんか。仇を討ちたくないのかよ。 복수는 하고 싶지만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 프릴의 하수인들. 고민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네이루가 실종됐습니다. おかえり田辺。その子たち 뜬금없이 등장한 평행세계의 코토부키. 이곳의 코토부키가 죽었기에 이쪽 세계로 넘어왔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했고 아이와 리카에게 네이루의 마지막 기록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私たちお友達になれると思うの。なぜあなたは私と同じだから。 자신과 같은 존재라며 네이루를 데려간 프릴. 평행세계의 코토부키의 말로는 이곳의 코토부키는 아이루를 똑같이 본딴 AI 네이루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했고 추측하건대 아이루가 네이루를 찌른 건 AI인 네이루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루에게 걸려온 전화를 던져버리고 결국 도망치는 걸 선택한 소녀들. 시간은 흘러 아이는 전학을 가게 됐고 다른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行かなきゃ。 수백 수천 번을 고민했지만 소중한 추억과 소중한 친구를 내버려둘 수 없었고 아이는 평온한 일상을 버리고 네이루를 찾기 위해 다시 에그를 찾아갔습니다. 復活 진행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원더에그 프라이어티였습니다. 충격적인 전개와 빼어난 작화로 호평했지만 모두가 예상 못한 결말로 끝나면서 평가가 심하게 안 좋아진 작품입니다. 저도 정말 기대하면서 시청했는데 차라리 급전개가 나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결말로 끝나버려 정말 아쉬웠습니다. 심지어 결말은 1쿨이 끝나고 4개월 뒤에 나온 OVA에 등장했는데 OVA도 거의 총지편 수준에 가까워서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드라마계에서 정말 유명한 각본가인 노지마 신지가 애니의 원안을 담당했는데 이분이 각본을 맡은 작품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건 어느 정도 큰 사건이 끝나고 여운을 주는 끝맺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는 것도 열린 결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기 제작은 아예 상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니 애초부터 여기서 끊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작품의 결말과는 별개로 성장물로서는 정말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엔딩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정말 인상 깊었으며 평행세계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코이토의 족쇄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은 이 애니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면 좋았을 텐데 대체 왜 프릴이 나오고 나방 친구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작품이 작가의 애니계 첫 데뷔작인데 첫 작품부터 명작이면 너무 쉽잖아 라는 각본가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쿨로 만들어서 흥행까지 노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았던 작품이었어요. 지난번에 리뷰한 레드데이터 거래랑 좀 비교되는데 열린 결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도 작가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결말이 작가의 고집이긴 하지만 다음 작품에선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